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용띠 양띠의 실무톡톡의 용띠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뿅!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국세청 홍보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가 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그래서 세금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붙었습니다. 전자계산서란 부가치세 면세 대상, 그래서 세금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보다 앞서 시행되었는데요. 2011년 1월 법인사업자를 발급 의무 대상자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법인사업자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세분에 한합니다.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2년 6개월이 흐른 2014년 7월부터는 이 10억 원이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공급가액이 과세에 국한하지 않고 면세까지 포함함으로써 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는 2015년 7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를 발급 의무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고요. 2017년 1월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 금액이 10억 원이 아닌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직전 공급가액, 과세분과 면세분을 포함해서 봅니다. 3억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의무 발행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면세 항목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으로 우편물을 보내어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가다 보니 분실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요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납세자 분들이 면밀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억 원인 경우 과세분이 2억 원, 면세분이 2억 원인 경우입니다. 현행대로였다면 과세분 공급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후에는 과세 면세분 공급가액을 합해서 3억 원 이상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발급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자인데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그 편리함 때문에 발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런 어떤 전산 매체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기한을 지연하여 발급하게 되거나 이 발급 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데요. 공급 시기가 즉 거래가 일어난 날짜가 6월 1일이라면 발급 기한인 7월 10날까지 발급을 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급 기한인 7월 12일을 경과해서 7월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 사이에 발급을 한다면 지연 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더욱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을 경과하여 7월 26일 이후에 발급한다면 이때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으로 더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6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로 해서 케이스를 4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은 발급 기한을 준수한 경우입니다. 6월 1일이 공급일이니 7월 10일 발급 기한까지 발급을 한다면 정상 발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정상 발급이기 때문에 발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취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자나 수취자 모두 정상 발급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케이스 2는 지연 발급 가산세 대상인 경우인데요. 정상 발급 기한인 7월 10일을 경과하여 7월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 사이에 발급한 경우입니다. 발급자는 지연 발급 가산세인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취자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수취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지를 매월 단위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의 수기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즉 종이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산 매체와 좀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약간 믿고 맡긴다라는 생각 하에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을 좀 해보면 좀 과소 발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단위로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거고 당연히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발급을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챙겨보시는 게 절세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케이스 3는 이제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인 경우인데요.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 경과해서 7월 26일 이후에 이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취자는 매입세 이제 불공제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4는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이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종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수취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 공제가 이제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케이스 2나 케이스 3에 비하면 그래도 수취자 입장에서는 좀 나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시는 경우입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없고 어차피 전자신고라든가 모든 게 다 이제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앱을 이제 다운받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창기에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시행된 초창기에는 발급 대행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PC나 이제 모바일에서 발급하는 게 좀 어렵다. 나는 컴맹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밀의 콜센터, 국세상담센터죠. 126번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컴맹에 모바일에서 발급하는 것도 모르겠고
ARS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요, 좀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가까운 세무서를 이제 방문하여 좀 증명 서류를 이제 챙겨서 발급을, 좀 대리 발급을 좀 이제 진행하시는 방법인데요. 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자세금서나 계산서를 반드시 이제 종이 절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좀 활용해 보는 게 좀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좀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ARS 서비스가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정리가 좀 잘 된 홍보 자료가 있어서 좀 안내해 드리니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